라떼 시절 아는 사람들만 안다는 북곡 하와이부터 핫한 인싸들이 핫하게 물놀이를 즐기는 풀파티까지 카메라나 휴대폰이 방수가 되지 않던 시절에는 방수팩으로 감싸서 쓰기도 하였는데요. 일찍이 삼성과 애플, 지금은 사라진 LG까지 프리미엄 스마트폰 라인업에서는 최고 등급의 방진 방수를 지원해왔고, 최근에는 보급형 스마트폰에도 방수 기능을 적용, 운동할 때 스마트 기기에도 방수 기능을 적용한 제품들이 출시되면서 생활 방수만큼은 스마트 기기의 기본 기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스마트 기기들을 물에 가져갈 때마다 찝찝우리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요. 오늘 안델공학에서는 스마트 기기에 적용된 방진 방수 기준을 한번 살펴보며 해당 기준에 따라 어디까지 버틸 수가 있는 것인지, 이렇게까지 버티기 위해 대체 어떤 기술이 적용되었는지, 너무 오래 침수된 스마트 기기들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지까지 알아봅니다. 세상에 없어서는 안델공학 이야기, 그럼 시작해보죠. 아폴로 깨돌이가 유행하던 한 국민학교에서는 초딩들이 네 돌핀 전자시계는 100m 깊이까지 방수되지만 내 시계는 200m까지 방수된다며 200m 깊이까지 내려갈 자신도 없는 초딩들이 내 시계가 더 좋다며 어스대곤 했는데요. 수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수압이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전자시계에 상상하지도 못할 힘이 가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전자시계의 방수 능력이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기 위해 얼마나 깊은 물까지 버텨내는지가 방수 품질의 기준이 되곤 하였습니다. 다양한 전자제품들의 등장과 함께 먼지나 액체에 의한 보호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시계의 수심으로 나타낸 방수 기준과는 다른 새로운 방수 기준이 나타났는데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IEC에서는 전자제품이 먼지와 물을 얼마나 잘 막아내는지에 대한 표준 IEC 60529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국제보호 등급 방진 방수 등급을 Ingress Protection 라고 불리는 IP 등급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뭔가가 침투했을 때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를 나타내는 전자기기 방진 방수 등급을 말하는 대표적인 기준인데요. 일반적으로 LED 가로등과 같이 전자기기가 끊임없이 외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경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에도 잘 동작할 것을 요구받기에 외부 환경 변화에 잘 견딜 수 있는지를 바로 이 IP 등급 기준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죠. 스마트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반도체 합체 덩어리인 방수가 되지 않는 스마트폰에 물이 침투한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전원을 켜고 제대로 동작하냐고 확인해보는 짓은 마치 220V 콘센트 구멍에 맨손으로 젓가락 2개를 들고 꽂아버리는 것과 같은데요. 스마트폰 안에는 디스플레이, 모바일 AP, SSD, 카메라, 배터리 등 다양한 전자 부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부품들은 다른 부품들과 정해진 규칙에 따라 특정 배선을 통해 전기를 보내고 받고 하며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이 침투해버리면 이 물을 통해 아주 이상한 곳으로도 전류가 흘러 원하지 않는 전압 전류 때문에 스마트폰이 박살이 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오래전부터 소비자들의 스마트폰 방진 방수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있어 왔으며, IP 등급을 기준으로 스마트폰의 방진 방수 등급을 나타내게 됩니다. IP 다음에 쓰여진 두 숫자가 방진 방수의 등급을 나타내는데요. 첫 번째 숫자는 고체에 대해 얼마나 잘 보호할 수 있냐를 말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고체나 먼지가 침투하려고 할 때 얼마나 잘 버티는지를 0에서 6까지 7단계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예 보호가 되지 않은 경우는 0으로 표기하며, 손으로 만져도 되는 정도인지 손가락으로 접근해도 되는지부터 먼지로부터 적당히 보호되는 5등급, 완벽하게 먼지를 차단하는 6등급까지 나타내죠. 이와 비슷하게 두 번째 숫자에서는 물이 침투하는 경우 어느 정도까지 막아낼 수 있냐를 0부터 8까지 총 9단계로 구분하는데요. 아예 보호되지 않은 0등급, 수직 15도, 60도 등으로 떨어지는 물방울에 대한 보호부터 아무렇게나 뿌려지는 물방울을 막아내는지 침수되었을 때 버티는 정도를 고려하여 여러 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최근 발매되는 프리미엄 스마트폰 라인업에서 기본으로 적용되는 추세인 IP68과 같은 경우는 먼지는 아예 다 막아버릴 수 있는 최고 등급 6등급이며, 방수의 경우 1m 이상 깊이에서 30분 이상 버틸 수가 있어야 하는 8등급인데요. 방수 8등급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속적인 침수를 버티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버티는 정도에 대해서는 제조사가 정확한 수치를 따로 기록하기도 합니다. 방수 등급에서 섬세하게 보셔야 할 것은 바로 물이 뿌려질 때의 등급과 완전히 잠겼을 때의 등급은 별개로 확인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IP68 등급의 스마트폰이라면 물에 빠졌을 때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겠지만, 물이 전방향으로 분출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라인업에서는 물 분출 정도는 거뜬히 막아내는 방수 능력을 보여주긴 하지만, 전자제품들의 종류에 따라 물 분출과 침수가 별도로 중요한 경우에는 IP65, 68 등급과 같이 두 테스트 모두 통과했다고 표기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간혹 먼지는 완벽히 막지만 방수는 되지 않은 경우이거나, 방진 테스트는 해보았지만 방수 테스트는 별도에 진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IP6X와 같이 방수 등급 대신 X를 표기하기도 하고, 반대로 방수는 7등급으로 가능하지만 방진 테스트를 따로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IPX
S7이라고 표기하기도 하는 것인데요. 만약 방수가 완벽히 되는 7등급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방진도 되기에 테스트가 불필요한 경우라 스킵하는 경우도 많긴 합니다. 따라서 만약 IPX라는 표현을 보셨을 때나 IP6X라는 표현을 보실 때에는 IP 등급이 아닌 다른 등급이 있다고 해석하기보다는 동일한 IP 등급에서 테스트하지 않은 것을 X로 표현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물방울 공격부터 특정 깊이의 침수까지 다양한 테스트를 버텨내야만 하는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요. 배터리를 꽂았다 뺐다 하는 라떼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이 배터리 분리가 되지 않도록 일체형으로 만들어지는 것, 사용자들이 배터리를 꼈다 뺐다 해버리면 방수 효과를 확실히 보장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예 배터리를 넣은 상태로 모든 걸 봉합하려는 시도를 하는데요. 겨울철만 되면 곰팡이가 필까봐 전전긍긍하는 유리창 틀에 실리콘과 같이 디스플레이부터 전체 케이스 사이사이는 실리콘이나 고무 패킹을 통해 꽉 잡아주게 되며 외부 버튼에도 드러나지 않게 고무를 꽉 끼워놓고 부품 하나하나에도 방수 테이프 실리콘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저 방수가 되도록 코팅하고 틈새를 고무로 막으면 될 일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많이 사라진 이어폰 잭이나 USB-C 타입과 같은 충전 데이터 단자들은 바깥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데요. 일단 물이 항상 닿을 수 있을 거라는 이슈 때문에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웠던 10족 원소 중 철과 합금하여 스테인리스 강소재로 널리 사용되는 니켈이나 같은 족의 백금과 같은 녀석들을 이용하여 부식이 쉽게 되지 않는 소재들로 섬세하게 처리해 주어야만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연결 부분에 나노 입자들을 아주 얇게 발라놓아 물이 침투하지 않도록 하기도 하죠. 그러나 스마트폰에서 가장 방수에 취약한 부분이라고 하면 역시 마이크나 스피커 쪽인데요. 물이 들어오지는 않게끔 만들면서도 소리가 잘 왔다 갔다 하여 소리 품질이 너무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물방울은 막고 소리는 나가는 소재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물방울 입자는 못 들어오게 하면서도 스피커로 나오는 공기를 효과적으로 내보내는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하는 산악복에 널리 사용되는 고어텍스 소재 Expanded Polytetrafluoroethylene 라고 하는 멤브레인 소재를 활용하기도 하죠. 이렇게 다양한 소재들로 방수가 빡세게 처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물을 빼내겠다고 한번 분해하는 용감한 공돌이가 있더라도 다시 합체했을 때 방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위험도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러한 다양한 방진 방수 처리를 한다고 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IP 등급의 기준에 여전히 의문점이 남습니다. 방진 등급에서는 먼지를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다 치더라도 물방울을 뿌리거나 침수하는 실험실 환경이 실제 우리의 일상과는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험하는 모습을 보면 IP65 테스트의 경우 기계로 물을 뿌려대고 있으며 각 테스트 장비들도 서로 다를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에는 수돗물은 다반사이고 낙수물이 풀린 수영장 물부터 시작하여 냄새 쩌는 바닷물부터 칠성사이다, 코카콜라, 짜파구리 국물까지 너무나도 다양한 종류의 액체가 존재하지만 방수 등급을 매길 때 사용하는 물은 아주 깨끗한 담수를 이용하여 실험하죠. 더군다나 IP 등급의 치명적인 약점 중 하나는 바로 물의 온도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인데요. 여자친구에게 짜파구리를 끓여준 공돌이가 자칫 잘못하여 라면 국물에 스마트폰을 떨어뜨린다고 하였을 때 뜨거운 국물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방수 능력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단점은 우리나라처럼 뚜렷한 사계절로 덥고 춥고 습하고 건조하고를 반복하는 날씨는 물론이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할수록 사용하는 사람마다의 습관에 따라 스마트폰 자체에 변형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변형은 앞에서 말씀드린 방수 기능을 현저히 떨어뜨리게 됩니다. 특히 최근 갤럭시 S22의 GOS 이슈와 같이 스마트폰이 고성능 게임을 통해 발열이 엄청나게 심하게 된다면 발열 그 자체로 스마트폰의 방수 방진 재료들의 변형을 가하게 된다면 방수 성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방수 기능을 자랑하며 나오는 스마트폰들이지만 정작 침수로 인한 피해들을 무상 AS 해주지 않는 제조사들이 대부분인 것은 사용감에 따른 스마트폰 변형까지 제조사들이 전부 보장해줄 수 없는 현재의 IP 등급 기준의 방수 기술 때문인데요. 그럼 스마트폰 방수를 어디까지 생각하고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만약 한 공돌이가 여자친구에게 매력 발산을 하기 위해 IP68 등급인 갤럭시 워치 4를 끼고 접영을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8등급의 방수 능력, 즉 방수 1m 이상에서 30분 이상 버티는 제품이라고 표기해놨을지라도 수영장과 같은 낙수물, 가만히 침수된 것이 아닌 팔동작에 따른 움직임, 여자친구 버프 때문에 평소보다 더욱더 심하게 팔을 후려갈길 때마다 생기는 강한 물살, 바로 이러한 것들은 담수에서 물줄기를 쏘거나 아주 고요한 물에서의 침수 테스트와 같은 IP 등급 테스트 환경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스마트워치를 끼고 수영을 하는 것이 권장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저처럼 수영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는 스마트워치를 끼고 사용해도 별 문제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기왕이면 제조사에서 보장하는 기기보험을 들으는 것이 침수 시 유상수리 원칙을 고수하는 제조사 AS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청계천 굴다리 밑에서 싱하형과 싸우다가 스마트폰이 물속으로 빠져버린 경우라면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은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찾아볼 수는 있을 텐데요. 침수
방수된 스마트폰을 찾게 된다면 우선 전원부터 끄고 다시 살려내기 위한 방법 역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은 머리털을 말리듯이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고 싶겠지만 뜨거운 열기는 부품이 손상될 수가 있죠. 또한 저와 같은 분해 욕구를 가지고 있는 공돌이들이 완전히 해체해서 물기를 없애버리려는 시도를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방수 효과가 떨어질 위험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이기에 SD카드와 유심칩을 잘 분리해낸 뒤 바람이 잘 통하는 서늘한 곳이나 신문지를 잘 싸서 하루 이상 잘 건조한 후에 전원을 키셔야 220V 콘센트에 쇠젓가락을 꽂는 불상사를 경험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기기들의 기술이 포화가 된 상황에서 향후 더욱더 새끈하게 방수가 가능한 기술이 나오면 좋겠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시청자분들이 쉽게 하지 못할 스마트폰 하나 작살내는 짜파구리 국물 실험 영상들을 저지르고 싶지만 아직까지도 구형 스마트폰 하나 포기할 수 없는 영세한 채널 규모 생각에 눈물이 차올라서 목이 메이고 있으면서도 그 작은 눈물 방울에 내 스마트폰이 맛이 가지 않을까 하는 말도 안 되는 양가 감정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공학계의 지킬 앤 하이드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